네, 새로운 재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심리가 변동성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만기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을 겪었던 네, 뉴욕장의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들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가 이것저것 참 많았습니다. 어떤 포인트 보셨는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는 1.5% 하락했고 나스닥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은 1%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지수 선물 옵션, 그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그다음에 개별 주식 옵션이 만기일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면은 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주식이 어제 8.5% 상승했고요. 로블록스가 7.5% 상승, 쿠팡도 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모두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카니발이 4% 상승, 로얄 캐러비안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5%대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주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펜내셔널 게이밍이 8% 상승, 그다음에 MGM이 3.6% 상승했습니다. 그저께 이제 노바백스는 11.5% 급등했는데요. WHO가 코로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도 4.5% 상승했는데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얀산 백신 대신에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상승했고요. 페덱스도 5% 상승했는데요.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리비안이 10.3% 폭락을 했는데요. 올해 생산 목표 1,200대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CEO가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IB들은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증권에서는 지금 목표에 수백 대 미달하는 것은 지금 큰 의미가 없다.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4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RBC 캐피탈도 최근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65달러를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나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모두 비중 확대,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현재 머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매수를 제시하면서 9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월러 연준이사는 내년도 3월에 테이퍼링 종료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 연준의 결정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침체 없이 인플레를 통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상은 2회, 3회가 타당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G증권에서는 미국 증시 상승 종목의 폭이 이제 점점 축소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IT 버블 붕괴가 우려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기술주가 지금 최근의 하락으로 딥밸류 영역에 진입했다면서 향후 5년간에 30에서 40% 수익률이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했던 산업재와 이제 금융주가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은 팬데믹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뀌어서 긴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CG 증권과 캐시우드의 분석이 굉장히 엇갈리네요. 이런 상이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앞서서도 멘트 전해주셨다시피 비둘기파 인물들도 완전히 매파로 선회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의 한 주를 겪었던 뉴욕장의 흐름 확인이 되는데 주간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이 2.9%나 급락한 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거래는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적은 거래량으로 증시에 급등락이 우려가 된다 이런 네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나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보면은
어제 이제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좀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당분간 좀 박스권 요 연말까지는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유지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운신의 폭이 워낙에 좁아져가지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서 좀 종목들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변수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 얘기가 뭐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가 조금 더 올라왔다가 이게 좀 반복이 되면서 증시 변동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주에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13%가 오미크론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뉴욕 증시도. 예. 전체적으로 뭐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도 공연이 취소되고 취소됐어요. 연기되고 뭐 이제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미국 풋볼 경기도 지금 취소가 되고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이제 국민들은 연말 휴가 시즌에 예정대로 자기네들은 여행 계획을 여행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어떤 또 설문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어제 그래서 여행주나 항공주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 확진자가 계속 급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뭐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1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대연설을 하겠다, 대국민 발표가 있겠다라는 멘트가 나와서 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경제 봉쇄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을 보고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경제를 조금 차단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반응 어떨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시장은 네. 그 경제 재개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번 주서부터 이제 완전 봉쇄했더라고요. 봉쇄한다고 이제 모든 이제 식당이나 뭐 자영업 뭐 전부 다 이제 봉쇄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미국도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네.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부분 봉쇄. 일부분 봉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그냥 마냥 좀 쳐다보고 있을 수 있을까? 보유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하지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말에는 이쪽이 또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네. 여행 계획이나 이런 게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랐는데 만약에 상황을 봐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매도를 고점 매도 할 수 있는 좀 영역도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부서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융주나 뭐 이렇게 그저께 또 많이 올랐던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빠져가지고 또 버티고 이런 걸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기술주나 가치주나 어느 쪽으로 지금 확 이게 가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좀 심리적으로 그래도 좀 싸고 많이 오르면 팔고 뭐 싸면은 좀 사고 이러는 패턴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쪽이 아직 뭐 주도주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뭐 좀 기술주가 낮아지면은 또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앞으로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계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도 박스권을 두고 계속해서 치열한 송구르기가 나올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번에 또 성적이 조금 초라하잖아요. 네, 캐시우드의 딥밸류 구간이다라는 의견에는 조금 동의하세요? 기술주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빠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너무 빠져야 좀 돼요. 저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딥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겪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뭐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여전히 비싸다. 뭐 엔비디아는 이제 상당폭 하락했지만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 저는 조금 딥밸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지만 네. 잡을 수 있는 딥밸류 구간이 오지 않을까. 아직은 또 초반에 조정 구간의 종목들도 많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정말 싸게 기술주를 잡아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좀 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종목들도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리비안이 많이 밀렸어요. 리비안이 생산 차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리비안. 생산 예. 차질은 지금 뭐 공급망 때문에 생산 차질이 지금 몇백 대가 지금 나오고 목표치에 미달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주문 예약량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상치보다 계속적으로 한 30% 정도 지금 더 받고 있어요. 주문은 많이 들어오군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에는 뭐 리비안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예약 주문량에 좀 더 우선순위를 글로벌 IB들은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뭐 $100 밑으로 내려왔는데 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좀 더 하락하면은 또 다시 뭐 저가 매수 한번 기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비안도 아직은 딥밸류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연준위원들의 멘트를 워낙에 또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도 나올 때마다 정말 이게 확실하게 돌아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모두 다 좀 매파로 돌아섰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전문가님도 얘기하신 게 오미크론보다는 지금 인플레가 더 시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지적해주고 계시잖아요. 23일에 이제 PCE 또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상치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가 상당히 높은데 예. 지금 PC 지표가 지금 중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예상치 정도만 지금 나오면은 괜찮을 것으로 그냥 보고 있고 예상치를 상당 부분 좀 초과하면은 또 시장에는 또 흔들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나오는 것을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연준의 지금 인사들은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선 걸로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됐고요. 저는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가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동의하시죠? 예, 이거에 상당 부분 저는 좀 비중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3, 4월이면 바로 들어갈 거다. 네. 끝나자마자. 네. 네. 그런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고, 4번까지는 아닌 걸로 보시는 거죠? 최대 3번? 예, 일단은 네, 그렇게 내년에? 보고 있는데 뭐 네.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안 잡히면은 4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 좀 잡힐 만한 아직까지는 기미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흐름을 좀 보면서 연준 정책 이반자들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쉽게 뭐 지금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미크론 뭐 이런 변수들도 있고 연말에 워낙에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자금이 이동이 되는 게 백신주들이고 뭐 노바백스라던가 올랐고 머크는 또 싸다라는 월가의 판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노바백스는 뭐 지금 이틀 동안에 상당 부분 상승을 폭등을 했는데 했죠. 예. 결국에는 긴급 사용 승인 재료 가지고 오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재료가 안 나오면은 또 다시 뭐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머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이자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부진을 했는데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화이자에 비해서 뭐 성능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주가도 상당 부분 좀 부진했고 그러나 이제 뭐 머크는 역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어떤 뭐 기술력과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제 뭐 IB 쪽에서 괜찮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낙폭과대주로 한번 뭐 매수해볼 만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낙폭주를 한번 픽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 이번 주 포함을 해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면은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포트 좀 균형 잡기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또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현금을 또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네, 어떤 지금 포트 구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연말장에 변동성 클 거라고 봐주셨잖아요. 네. 예. 지금 일단 포트 구성은 배당까지 가지고 간다면은 저는 웬만해서는 배당까지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데 배당주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배당주도 그렇고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다 네. 배당을 주니까 네네. 그 배당 받고 이제 파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네.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흔들리면은 일부분의 뭐 차익 실현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시장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2,970에서 3,050에서 60포인트에 저는 좁은 박스권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큰 폭의 하락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큰 폭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그냥 여기서 그 연말을 그냥 좁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끝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좁은 박스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운신의 폭도 굉장히 좁아지시겠어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예. 지금 뭐 신규 매수는 솔직한 얘기로 뭐 할 게 그렇게 어려우실 것 많지가 같고. 않고요. 만만치가 않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뭐 급하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냥 매도할 거는 매도하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지수상으로 뭐 종목별로 큰 폭의 그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멀리 봐서 뭐 연말 연초 효과를 봐가지고 개탈 수 있는 종목은 혹시 없을까요? 연말 연초 효과.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나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그 주가가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만 있어가지고 뭐 네네. 신규 매수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구간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는 것도, 네, 관망하는 것도 또 다른 또 연말 장세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략 넘겨주시네요. 네, 여기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가 박스권이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나마도 지난주에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0.2%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손의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이번 주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오미크론과 긴축이라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소화하면서 이번 주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